유형 5번. 닮은 두 평면도형의 넓이의 비입니다.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닮은 비를 찾은 다음에 그 닮은 비를 제곱하면 닮음인 두 도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게 닮음이야, 그치? 그럼 어떻게 되냐면 A랑 A 같고, 그 다음에 B랑 D가 같은데 그 각이 똑같다는 거. 이렇게, 맞죠? 얘가 이제 똑같다는 거죠. C하고 E가 각이 똑같다. 이렇게. 그러면 억각이 같으니까 요거 평행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이 상태에서 ABC의 넓이가 10이다. 요거 넓이는 얼마냐? X.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비례식이 어떻게, 여기 닮은 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4와 10, 대응변의 비니까, 자, 2대 일단 5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넓이의 비가 되면, 넓이의 비는 어때요? 2의 제곱 대 5의 제곱이 되고, 자, 순서에 맞게, ABC 작은 게 앞에 오고, 그러면 큰 거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4잖아, 그치? 얘는 25가 됩니다. 이거 3배가 됐어요. 그치? 네? 얘가 3배가 되면은, 요 넓이는 어떻게 된다? 7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445번. 다음에 이제 ABC, 요거 하고, 그 다음에 EBFG. 그러면 얘가 닮은 B다. 정사각형이니까 그냥 닮음이잖아, 그치? 그럼 넓이의 B가 이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닮은 B를 읽어내야 돼. 알겠죠? 제곱비니까 어떻게 돼요? 4대 얼마다? 4대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거가 6이니까 어떻게 돼요? 둘레는 6, 4, 24가 됩니다. 둘레가. 그럼 닮은 비랑 둘레의 비랑 똑같거든? 둘레의 길이의 비. 그러니까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닮은 비니까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큰 거니까 큰 거를 우리가 몰라. 그러니까 얘를 x라고 놓고 큰 걸 앞에다 쓰고 작은 거의 둘레를 구해놓은 거를 24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관계가 38에 24니까 4, 8에 32. x는 뭐다? 4 곱하기 8, 30가 되겠습니다. 446번. 일단 원과 원이 있어. 원과 원은 항상 닮음을 안 줍니다. 그럼 이제 닮은 비는 어떻게 되냐면 중심이니까 반지름의 B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A라고 볼 수 있고 요거의 이제 반지름은 2A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자, 작은 원과 이제 색칠한 부분, 작은 원, 그다음에 큰 원. 이거 닮은 B가 어떻게 되죠? 작은 원은 1일 때 요거는 이제 2가 되겠습니다. 반지름의 B가 그런 거다. 그치? 그럼 넓이의 B를 찾아볼게. 넓이의 B. 넓이 B를 찾읍시다. 그럼 작은 원 대 큰 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대 2의 제곱 4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 대 4니까 요 녀석의 넓이를 만약에 x라고 해보겠습니다. 맞지? 그러면 이 전체는 몇 x야? 4x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 나머지는 몇 x? 색칠된 부분이 3x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작은 원과 색칠. 그럼 작은 원은 몇이에요? 이건 x라고 볼 수 있고 색칠한 부분은 몇 x? 3x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는 1 대 3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방식에 주의합시다. 어느 팬케이크 가게는 지름이 15인 팬케이크 한 개의 가격이 1,800원이다. 지름이 일단 15야. 그럼 이제 케이크 가격이 어떻게 된다? 1,800원이다. 이렇게 돼요. 팬케이크 가격이 넓이의 정비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넓이의 정비를 한다? 그러면 지름의 길이가 만약에 20이 됐다라고 하면은 팬케이크는 얼마냐? 가격이 얼마냐? X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요거는 이제 잘 읽어보자. 그럼 얘네들은 지름이기 때문에 길이의 비란 말이야. 그치? 길이의 비예요. 길의 비. 그죠? 길이의 비가 어떻게 되는 거야? 15 대 20이니까 이거는 3 대 4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3 대 4인데 여기서 이제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 그럼 여기서 보면은 가격이라는 거는 넓이에 정비한다. 비례식을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넓이의 비로 바꾸겠습니다. 넓이 어떻게 돼요? 9대 4가 9대 16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가격이 이렇게 있으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매칭시키냐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작은 게 큰 게 16의 넓이를 갖추면 가격은 그거에 비례하니까 작은 거 가격에
큰 거의 가격이 된다. 자, 요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몇 배예요? 곱하기 200배야, 그치? 맞지? 그럼 x는 어떻게 되는 거죠? x. 요 가격은 어떻게 된다? 일단 16에다가 몇 배? 200배. 계산을 하면은 32에다가 1,000원. 3,200원이 되겠습니다. 닮은 두 입체도형의 건널비 비와 부피. 어쨌든 건널비도 넓이니까 제곱비가 되고, 부피비는 세제곱비가 됩니다. 누구의? 닮은 비, 즉 대응변. 대응변의 길이에 비해 제곱비, 세제곱비가 각각 넓이의 비, 부피의 비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건널비도 넓이처럼 생각하면 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기둥의 높이의 비가 2대3이다. 그러면 이거는 대응하는 모서리의 비가 2대3이니까 이거를 닮은 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순서대로 2대3이다. 이거 맞는 얘기고, 건널비 비는 닮은 비의 제곱비니까 4대9가 됩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피라는 거는 이거의 세제곱비가 8대27이다. 이거 바로 나와야 됩니다.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밑면의 둘레의 비는 2대3이다. 밟아. 둘레라는 것은 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전히 뭐가 된다? 2대3. 닮은 비가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밑넓이의 비는 어떻게 돼? 어쨌든 넓이니까. 밑넓이끼리 이게 그러니까 대응면이 돼요. 얘네들은 닮음이 되니까 요 대응하는 선끼리의 닮은 비가 2대3. 즉, 대응변의 비가 2대3이라면 그 넓이의 비는 어떻게 돼? 2의 제곱대 3의 제곱이 되어야 한다. 요걸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직면체의 건널비가 각각 건널비 B가 넓이 어쨌든 넓이잖아, 그치? 건널비의 B가 어떻게 되냐면 A 대 B가 어떻게요? 있는 그대로 일단 144 대 256 이렇게 된다면 144라는 거는 12의 제곱이고 그러니까 넓이니까 제곱이 아닐까? 이걸 좀 생각해봐. 256이라는 거는 16의 제곱이겠죠. 아니 그러면 직육면체의 닮은 B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닮은 B는 제곱되기 이전의 B가 됩니다. A 대 B가 어떻게 된다? 12 대 16. 그래서 이거를 뿌리면 3 대 4가 됩니다. 이랬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일단 닮은 B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부피의 B, 즉 세제곱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부피 B는 어떻게 되는가? 이 B는 닮은 B를 거쳐서 A 대 B가 어떻게 된다? 3의 세제곱 대 4의 세제곱이다. 계산하면은 요거는 27 대 이게 64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A의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108이래. 그러면 직육면체 B는 얼마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보면 A가 108이야. B니까. 그럼 직육면체 B는 얼마냐? 그럼 B라고 합시다. 그럼 요거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 쭉 가면 일단 64 곱하기 108에다가 요거 곱한 다음에 27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27로 나누면 이것이 이제 B가 되는데 맞죠? B의 부피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한번 나눠 봅시다. 요거 9로 약분이 되나? 9, 3, 27 맞죠? 얘는 9, 1은 9, 9, 28 9, 1은 9, 9, 28 3으로 또 약분이 되잖아요. 3, 4,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돼? 6, 4, 24에다가 4, 4, 16 256이 나오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B의 부피는 256이 되겠습니다. 450번. 지름의 길이가 16인 쇠구슬 1개를 녹여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쇠구슬을 만들 이때 반지름 1인 쇠구슬을 최대 몇 개까지 만들 수가 있는지 이거를 X개라고 하겠습니다. X개. 그러면 일단 반지름의 B, 반지름의 B 일단 큰 거하고 작은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몇 대 몇이냐면 지름이 이거니까 반지름이 어떻게 되죠? 여긴 반지름이라고 할 거에는 지름이라고 그랬어. 이거 뽑으면 안 돼. 네? 그러면 일단 8대 어떻게 되는 거야? 1이 됩니다. 맞지? 얘를 뭐라고 하냐면 비례 비니까 닮은 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최대 몇 개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부피의 비로 가야 돼. 자, 부피의 비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큰 부하고 작은 쇠구슬. 부피의 비가 어떻게 되냐면 8의 세제곱 대 1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엄청 이제 차이가 나지. 이해됐죠? 자, 그때
이게 부피의 B니까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8의 세제곱이 되려면 1의 세제곱짜리가 몇 개 있으면 돼? X개 있으면 되잖아. 딱 나눠 떨어지는 것만큼 있으면 되니까 몇 개가 되는 거예요? X는 그냥 8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몇 개까지 만드는 거야? 64 곱하기 8이니까 어떻게 되죠? 6, 8에 480개에다가 8, 4, 32. 그럼 512개까지 만들 수가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거를 그냥 다 만들면 이게 최대잖아. 그치? 맞지? 남김없이 다 만들었을 때 512개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뿔 모양의 그릇에 4리터를 두었더니 부피가 3분의 1이 되었다. 자, 그럼 봅시다. 여기 부피가 4리터예요. 그치? 그럼 가득 채우려면 얼마냐?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요 나머지의 부피를 X리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큰 원뿔 하고, 그다음에 작은 원뿔. 요거에 닮은 비를 좀 찾읍시다. 닮은 비. 닮은 비라는 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높이의 비라고 봅니다. 높이의 비. 맞지? 그럼 찾아봅시다. 어떻게 되나. 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릇의 높이가 3분의 1이라고 했어. 이게 3분의 1이라면은, 이 자체는 1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큰 원뿔이니까 얘는 1이 되고, 얘는 3분의 1이 되니까. 여기다가 3을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3대 1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닮은 비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근데 우리는 부피의 비를 찾아야 되니까. 자, 닮음의 세제곱비를 하고, 자, 큰 원뿔의 부피는 어떻게 돼? 일단 4에다가 x를 더하면 되고, 맞지?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이제 x니까. 맞나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작은 거는 4라고 한 다음에 그냥 비례식을 풀면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찾는 요 더 채워야 할 양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4 플러스 x는 이게 이제 어떻게 되죠? 9, 3, 27이니까 27 곱하기 4가 됩니다. 맞죠? 그럼 여기 4가 27개니까 4를 하나 빼주면은 26개가 됩니다. 그죠? 계산하면은 4, 2, 8, 80에다가 4, 6, 24. 그러니까 104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4리터만 더 추가하면 꽉 차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